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머니케어 뉴스 리포트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3월 9일 토요일 날 오프라인 세미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셔서 가지고 서로 커뮤니케이션 자주 하는 게 상당히 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투자할 때 서로 미스테이크가 없고요. 저희 채널을 많이 보시면서 만약에 포인트를 좀 잡는다라고 한다 그러면 이런 취지에서 좀 진행을 하는 거구나. 매수 포인트는 이런 관점으로 보는구나. 뭐 이런 것들을 같이 공유해 나간다고 한다 그러면 좋은 성공적인 투자 생활 진행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뒷장에 또 이야기 드릴 테니까요. 많이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실은 시장이 장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그쵸? 전체적인 분위기가 달리는 분위기가 쭉쭉 달려가던 거니까 뭐 온 디바이스가 달려간다 둥둥 이렇게 해서 어떤 좀 섹터가 좀 앞장서서 가야 되는데 뭐 저 PBR주 관련된 내용들 잔뜩 나오고 있고요. 뭐 그래서 이것 하기도 뭐하고 저것 하기도 뭐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높이 올라와 있거든요. 그렇다고 내용이 뭔지도 모르고요. 어떤 내용들이 진행되는지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밸류 프로그램 자체가 안다고 하더라도 이미 높이 올라와 있어가지고 사실 항상 올라오게 되면 우리가 주식이라는 건 그렇습니다. 어떤 분들은 항상 높은 가격에 매수를 많이 하시잖아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그냥 뉴스를 듣고 매수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뉴스가 나올 때는 결과적으로는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해야 됩니까? 수익 실현을 해야 되는 단계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밸류 프로그램 그 뉴스가 이제 발표가 뭐 이렇게 정리돼서 나올 거 아닙니까? 물론 그 중에서 올라가는 것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전체적인 건 어떤 겁니까? 예, 조정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그래서 이번에 좀 정의를 좀 내려보면 뉴스엔 팔아라라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뉴스하고 상관없이 우리가 좀 매수하고 갈 수 있는 것들은 뭘까? 그래서 좀 찾아본 것들이 제가 오늘 준비한 것들을 이야기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LX 세미콘 한번 이야기 드려보도록 할게요. 제가 뭐 이거는 적어도 한 2주 전인가요? 3주 전쯤에 한번 리포트 또 어떤 분께 또 Q&A 질문을 해주셔서 회원분께서 해주셔서 제가 리뷰를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도 제가 얘기 드렸지만 매수 타임이 안 왔지만 조금 있으면 들어올 거다. 그래서 좀 더 매수를 해서 나가는데 조금 길게 보고 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네, 시장에 이야기 드리겠지만 아주 간단한 장표로 설명이 좀 가능할 거고요. JW 중해제약은 일단은 그 매수를 좀 강하게 하시는 분들이거나 약간 공격적으로 하시는 적극적인 성향들이신다고 하면 좀 지금 정도 포지션이면 충분히 매수 포인트 좀 잡을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하나머트리얼즈하고요. 농지세미캔 같은 경우는 사실은 예상 포워드 가이던스가 상당히 좋습니다. 특히 이제 하나머트리얼즈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 계속 체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매수 포인트가 딱 들어오면 우리가 잡아야 되는데 어떤 포인트를 또 가져가야 되는지 이야기를 좀 드려보도록 할 테니까요. 관심 있게 보시고 동지세미캔 같은 경우는 하나머트리얼즈 움직일 때 아마 같이 움직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부분 이야기 드리면서 어쨌든 천천히 진행해 보죠. 뭐 그동안 2월 달에 우리가 있었던 일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좀 정리 좀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 중은 우리가 강원랜드도 수익이 꽤 많이 났죠. 아마 15% 이상 대부분 수익이 나셨을 거고 중간중간에 제가 커뮤니티 게시판 같은 데 이렇게 올려드리잖아요. 에이펙트 좀 보세요 라고 하고 제가 4,250원 어저께 찍었었습니다. 그 말씀대로 좀 진행을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포인트들 그래서 게시판 같은 경우도 하루에 한 번 정도는 이렇게 훑어보시면 상당히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현대로템 같은 경우는 지금 한 제가 알기로는 8%에서 한 10% 정도 사이에서 아마 대부분 분들께서 수익이 진행되고 있을 텐데요. 여기서 지금 오늘 저 임시국회에서 어떤 결정이 나올지에 따라서 아마 주가가 더 움직일까 이런 부분들 체크를 좀 자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뭐 폴란드에서 나오는 뉴스 뭐 정권이 바뀌었다 하더라도 말입니다. 뭐 무기 계약에 대해서만큼은 용인하겠다 이렇게 하는 내용들도 나와 있고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건 우리가 앞으로 다른 곳에 수출한다 하더라도 지금은 수은이 도와줄 수 있는 내용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내용들 확인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저 가온칩스가 우리가 30% 이상 수익을 냈습니다. 제가 저거 온디바이스 막 이야기 드리면서 저는 최선호주가 가온칩스입니다라고 이야기 드렸고 세컨이 에이징랜드 뭐 이렇게 좀 보셔야 된다 그래서 아마 가온칩스 같은 게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게 주가가 급격하게 예를 들어서 보통 한 30% 이상 급등해 버리면요 이렇게 돌아가는 것들은 대부분 차익물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지금도 가온칩스 고점에서 지금 빈둥빈둥 거리면서 좀 버틸 듯 하긴 하지만 사실은요 한 번 더 꾹 떨어져 줘야 됩니다. 제가 항상 그런 말씀 드렸는데 그러니까 이 섣불리 덤빌 필요도 없고요. 가온칩스의 지금 차트를 보게 되면 계속 내리게 어떻게 됩니까? 한 번도
양봉이 들어온 적이 없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 내용 중에 하나, 양봉이 들어오지 않으면 절대 반등은 없다. 그 철칙같이 생각을 하는 원칙 아니겠습니까? 그 이유가 뭐겠어요? 양봉 없이 어떻게 올라가요? 난 뭐 예를 들면 저 혼자 예를 들어서 어떻게 뭐 연애를 하겠습니까? 결혼을 하겠습니까? 뭐 차가 없는데 드라이브를 나갈 수 있다고요? 불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양봉 보고 사는 연습들에 대해서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저점을 살기 위해서 음봉에 매수하신다고요? 그러다가 골로 가는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늘 다치는 거죠. 확인을 하고 가는 것들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고요. 제가 자율주행 현대오토에버 조정 잘 들어왔습니다. 그렇게 이야기 드리면서 현대오토에버는 무겁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건 뭐 그중에 선호하는 건 제 취향은 텔레칩스하고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이라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이야기를 드렸는데 텔레칩스가 뭐 하루 딱 그것도 아닌데 하루 중에 그 30% 상한가를 한번 치는데요. 딱 4시간 정도만 유지됐습니다. 자, 그런 내용들도 있었고요. 그래서 지금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 같은 경우는 저는 계속해서 천천히 공략하고 있습니다. 분할 매수 진행을 하고 있고요. 뭐 그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도 빠뜨리지 않고 가야 되는 것들.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제가 포인트 드리는 것들을 아마 오프라인에서 어디건 이래서 그렇습니다라고 이야기 드리는 내용도 공유해 나갈 거고요. 이게 지금 현재 우리가 진행되고 있는 성과 중에 일부고요. 사실 투자하다 보면 예전에 수익 못 내보신 분들이 훨씬 더 많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뭐 30% 수익은 글쎄요. 열심히 한다고 해도 안 되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은 이유 중에 하나 대부분 비쌀 때 매수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뭐 에이징 랜드도 제가 볼 땐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10% 이상은 분명히 나셨을 거예요. 좀 늦게 하셨다 하더라도. 제가 좀 왼쪽 저 밑에 한번 보세요. 2월도 하나투자증권 저 얘기를 지금 상당히 많이 드리고 있는데 저 얘기는 세미나 때 여러분들 좀 더 정리를 해서 왜 저것을 해야 되는지 좀 더 포커스를 좀 이야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런 것도 관심 있는 분도 오셔야 되고요. 저런 것도 해드리니까 저건 방송에서 제가 세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저거는 좀 다른 얘기니까요. 그래서 그런 것들 좀 포인트가 좀 저거 말고도 몇 개 더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지금 우리가 저 제너럴하게 할 수 있는 채널에서 진행하는 거하고는 좀 다르겠죠. 어쨌든 텔레스 칩스 같은 경우는 저는 수익을 잘 냈습니다. 그리고 수익 관리 모드 진행하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진행한 거에 오프셋을 50, 60, 70 어느 선에 잡고 가는가 그 성향을 결정을 하는 거 그 연습들은 많이 하시면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이 얘기를 제가 왜 드리냐? 지금 유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계속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포인트를 잡아가실 때 타겟 프라이스는 제가 원래 정한 게 TP를 정하게 되면 보통 뭐 유바이오로직스 TP는 기본 15,000원 정도 보고 갑니다라고 이야기 드리면서 저희가 이제 8,900원대 제가 첫 리포트 그다음에 1,500원대 다시 한번 추가 매수 뭐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리포트 드렸던데요. 그러면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우리 계속 홀드해서 가려고 한다 그러면 오프셋을 어떻게 잡아야 되냐라고 하는 거죠. 상승폭에 뭐 이렇게 정배열로 가는 것들은 70% 정도 잡고 가시는 거 상당히 좋죠. 뭐 그 중간중간에 끼는 것 중에 이렇게 파형을 깨뜨리지 않는 마이너스 0이 나오는 것들에서는 조금 연습이 좀 더 필요하실 거라 생각이 들고요. 그 부분은 뭐 차후에 다른 부분에서 이야기 드려야 되고요. 오늘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인텍플럭스 제가 국분이 들고 계시면 괜찮을 거다. 자리 잘 잡았다라고 얘기 드렸는데 그동안 살금살금 올라오다가 오늘 제대로 한번 시그널 보여줍니다. 오늘이 제대로 어떻게 보면 두 번째 시그널 제대로 터진 첫날입니다. 그러니까 뭐 오늘 굳이 글쎄요. 오후에 장을 보면 알겠지만 오늘 안 좋은 날입니다. 장이 안 좋은 날임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저렇게 잘 올라가 준다는 것은 오늘 하루 만에 끝날 내용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일단 오늘 저녁 때 종가를 좀 보긴 해야겠죠. 또 시간에 다니까 한번 보시면서 여러분들 내일은 좀 어떨까 한번 연구를 좀 해보시는 스터디를 해보시는 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떠세요? 내용들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머니케어 뉴스가 지금 우리가 2월달 들어서 우리가 워킹데이가 며칠 됐습니까? 며칠 되지 않습니다. 뭐 명절 빼고 나면 지금 기껏해야 우리가 한 12일 뭐 이 정도 지났는데 거의 매일 하루에 한 개씩 정도는 괜찮은 수익을 내는 종목들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건 저희 머니케어 뉴스가 종목 선정에 대해서만큼은 나름 잘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뭐 동의 안 하시면 할 수가 없죠. 근데 어쨌든 여러분들께서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정도 성과를 내는 것들 여러분들 팔로우만 잘 되고 한다고 하면 적어도 이 중에 한 개는 여러분들이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제가 최근에 좀 현대그린푸드도 쌉니다라고 해서 또 올려드렸는데 아무도 안 보세요. 사실은 저 2월 되는 하나투자증권 리포트 뭐 토스 관련된 이야기 드리는 것도 안 보시더라고.
그런 거 봐야 돼요. 여러분, 남들이 잘 안 보는 것 속에 되게 큰 비중이 높은 것도 상당히 많습니다. 인기 많은 것 속에 먹을 게 별로 없어요. 왜냐면 남들도 다 아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만큼 어떻게 돼요? 차익물도 금방 나오고 금방금방 회전율이 돌아가는 부분도 존재한다는 사실도 항상 우리가 길목을 잘 지키는 투자를 진행하는 거죠. 오늘도 그래서 제가 이야기 드리는 거 아닙니까? 지금 같은 시절에 누가 LX 세미콘 보고 뭐 하나 머티리얼즈 보고 이렇게 하고 있는 줄 아세요? 아마 대부분 다 안 봅니다. 그러니까 남들 따라서 하게 되면요. 크게 돈이 되지 않아요. 머니케어 뉴스 오프라인 세미나 제목은 머니케어 스쿨로 정했지만 여러분들께서 그냥 뭐 머니케어 뉴스 오프라인 세미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3월 9일 토요일 1시부터 4시 뭐 1시 한 10분쯤까지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강남역 인근 주소 치셔서 오시면 되고요. 강남역 11번이나 12번 아니면 신분당선 강남역에서 내리셔도 괜찮습니다. 내용은요 이런 것들이죠. 저희 뭐 이케뉴스가 종목을 선정해서 여러분들 리포트 드리잖아. 저런 것들은 어떤 경우에 어떻게 잡는 건가 이런 거 종목이 한 10가지가 정도 돼요. 기본 틀이. 그걸 머릿속에 외워둬야 되거든요. 그걸 못 외워두게 되면 말입니다. 아마 항상 종목을 갖다 내가 잡을 때 잘 못 잡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구분하는 법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좀 나눌 거고요. 종목 선정은 그래서 좋은 종목을 선정하는 우리가 기준을 좀 우리가 찾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여러분들도 셀프로다가 좋은 커뮤니케이션이 좀 이래야 된다고 봐요. 이 종목은 어때요? 야, 정말 좋다. 나도 못 봤던 건데 봤다.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커뮤니케이션이 나중엔 좀 이루어져야 되는 거. 그게 제가 이상이긴 한데요. 뭐 어쨌든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매수의 기술도 중요하고요. 매도의 기술도 상당히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종목 중에 뭐 리뷰할 게 있으면 리뷰를 하고요. Q&A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그거 다 마무리되고 나면 그리고 제가 포인트로 꼭 오래 놓치지 말고 수익이 많이 날 만한 것들 관련된 것 좀 중점적으로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가비는 입금을 해주시면 됩니다. 머니케어 회원분들은 5만 원이고요. 일반 구독자분들은 8만 원이고요. 입금 계좌는 저기 위에 나와 있는 내용대로 좀 보내주시면 40명 선착순으로 진행하니까요. 여러분들께서 빠른 신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머니케어 툴도 사실은 그렇죠. 잘 보시면 알겠지만 한번 참석하시고 간을 좀 보시겠다고 생각하시면 머니케어 회원 한번 가입하셨다가 그죠? 5만 원 내고 오셨다가 가는 게 훨씬 더 글쎄요. 비용적인 측면에서는 더 낫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쨌든 지금 현재까지는 뭐 신청자가 그래도 뭐 하루에 5명 늘었으니까요. 많이들 신청하신 것 같습니다. 또 내일 오늘 또 저녁 때 되면 또 많이 또 신청들 하시겠죠. 뭐 기다리고 있습니다. 꼭 얼굴 뵙고 좀 더 깊은 얘기 나누고 싶고요. 재미난 이야기 나눠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본격적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원하는 종목 관련된 내용들 리포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실은 이런 것들이죠. 남들이 안 보고 있을 때 매수해야 되는 게 길목 지키기를 먼저 선점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저는 투자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남들보다 먼저 선점해놓고 천천히 충분한 수익을 거둘 수 있는 뭐 우리가 포지션 이렇게 잡는 것들을 많이 선호합니다. 사실 뭐 오늘 이따 다음 편 얘기하는 건 중해제약이긴 한데요. 중해제약 포인트랑 이거랑 포인트가 상당히 다르다는 점을 이야기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좀 정리해 보면 LX세미콘 같은 경우는 지금 3분기예요. 타겟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매수를 갖다 어떻게 잡아가야 되는지 그럼 좀 무거운 종목 아닙니까? 실제로 이 종목 같은 경우 무거운 종목입니다. 어제 리포트 드렸던 것 중에 네이버 같은 경우도 상당히 무거운 종목입니다. 절대 급하게 사야 될 이유도 없습니다. 왜? 어제 잠깐 얘기 드려보면 어제도 네이버 이야기 드리는데 뭐 상장 이슈가 호재냐 뭐 저는 그렇게 보진 않아요. 그렇게 진행을 하면서 결과적으로는 시장이 좀 커지고 성장해 나가는 모습 속에서 가장 포인트 네이버는 뭐만 보시면 됩니까? 예, 금리 인하가 떨어질 때까지만 그 주식을 살 때 매수해서 들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 예, 카카오도 사실은 마찬가지예요. 뭐 단기적으로 뭐 조정료, 그건 싸게 매수하시라고 자꾸 뭐 이런 말 저런 말 드리는 거죠. 실제로는 그거예요. 그냥 쌀 때 매수할 능력이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포인트가 뭐다? 핵심이 네이버하고 카카오는 금리 인하 시그널 정확하게 떨어질 때까지 딱 들고 있으면 그때까지 딱 들고 있잖아요. 그러면 절대 까일 리가 없어요. 이게 전부 다예요. 뭐 이런 포인트가 중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근데 무거운 종목이죠. 6개월이나 기다려야 될 수도 있고요. 금리 인하가 언제 할지 어떻게 알아요? 8월에 할지, 우리 11월에 할지, 뭐 글쎄요. 저는 모르겠지만 그 포인트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런 걸 내가 정해놓고 가야지만 흔들리지 않고 투자할 수가 있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쓸데없는 얘기 자꾸 한다고. 자, 에르세미콘 같은 경우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 반도체 설계하고 DDI 뭐
디스플레이 구동 칩을 갖다 생산하는 회사 아닙니까? LX미가 뭐 그런 내용이라고 좀 보시면 좋은데 그쪽 관련된 업황이 점차적으로 개선되는 건 중요하겠죠. 개선될 겁니다. 특히 이제 작은 스몰 DDI 쪽이 상당히 성장을 할 건데 앞으로는 점점 이제 모빌리티 쪽이 점점 강화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영상에 대한 출력은 당연히 필요하겠죠. 그 관련한 것도 생각해 보고요. 일단 포인트가 전 다른 거 보지 마시고요. 여기 지금 영업이익률 부분 드러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여기 부분하고 YY 대비해서 QOQ 대비해서 움직이는 모습을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것만 딱 보면 아 주가가 지금이 가장 바닥이네 라고 생각을 할 이유가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1분기 지금 우리가 가는 과정 있잖아. 여기가 주가가 4분기부터 조금 올라왔다가 쭉 쳐지겠죠. 그 다음에 2분기부터 살짝 올라와서 3분기 때 찍고 다시 4분기 때 꼬꾸라지는 이런 모습을 보일 겁니다. 원래 전통적으로 4분기가 뭡니까? 비수기예요. 이거 모르시고 계시면 안 됩니다. 4분기는 전통적으로 디스플레이 분야에서는 비수기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인지를 좀 하고 가는 게 중요하죠. 그러면 이런 포커스가 어때요? 이게 제가 볼 때는 그냥 광복절 특사 정도 되지 않을까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익률 부분은 높진 않아요. 한 20에서 30% 정도, 이 정도 우리가 타겟으로 지난번에도 30% 높게 보면 30% 타겟이고 뭐 낮게 보면 한 20% 타겟 뭐 이렇게 설명드렸을 것 같습니다. 그런 개념으로 좀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다. LX세미콘이 과거처럼 예를 들어 호황기나 성장기를 맞이하는 그런 타임은 아마 그쪽일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반도체 설계라든지 이런 쪽에서 우리가 좀 성장해 나가는 거 그렇지 않습니까? 그쪽이 좀 나타나야지만 그 다음에 또 성장하는 모델인데 지금은 그 모델이 아니에요. 그거는 이제 이 회사가 미래 전략으로 제시한 거고요. 그건 뭐 차후의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그 LG 이노텍 같은 경우도 사실 뭐 비슷한 케이스라고 좀 생각을 해요. 자, 아무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제가 한 2주 전이죠. 지금 매수할 타임은 없어요. 왜냐면 한 번도 여기도 시그널 안 들어왔죠. 그죠? 양전환 들어온 게 없잖아요. 여기서 매수한 사람이 없어요. 그죠? 매수할 이유가 거의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매수를 처음 할 수 있는 시그널 들어온 게 바로 이날입니다. 뭐 적어도 매수했다 그러면 이날 요쯤 구간에서 매수를 갖다가 진행을 하시는 게 가장 큰 정상적인 모습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사실은 처음에도 그때도 얘기 드렸지만 리포트를 제가 3주 전에 드릴 때 이쯤 어딘가요? 이 구간에 드리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매수할 때가 아닙니다라고 했고요. 지금 충분히 자리 잡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 리포트 드렸는데 지금부터는 여러분들께서 포인트로 잡고 가셔야 되고요. 기간은 길게 봐야 되는 거죠. 지금 이제 2월 달이니까 적어도 9월까지는 봐야 되니까 6개월 안쪽에 답이 나오는 거. 그 선이 어디냐라고 말씀드렸으면 자, 이 222등평선 터치하는 윗단 정도가 맥스라고 이야기 드렸고 1차가 여기 그죠? 여기 보이십니까? 요 구간입니다. 자, 뭐 이게 8만 원 정도에 매수해서 9만 원 정도라고 해도 수익률 정도는 나쁜 건 아니에요. 특히 또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 그 다음에 얘가 다음번에 성장해 갈 땐 또 모습이 좋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런 것들은 조금 글쎄요. 천천히 매수하고 그냥 뭐 자기 일 바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거 매수하고 보유하고 있는 것도 괜찮다 해서 제가 볼 때 맥스는 10만 원이고, 뭐 9만 원 정도에서 10만 원 정도 사이에서 수익 실현하는 쪽으로 가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 드리잖아요. 사람들이 보는 눈은 다 비슷하다. 그리고 실제로 포워드로 나와 있는 이 타겟 프라이스 자체가요, 10만 원 정도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사실 10만 뭐 5천 원, 뭐 8천 원 막 이렇게 찍혀 있더라고요. 전체적으로 다 리포트를 찾아보면요. 그래서 거기까지 그렇게 우리가 보는 게 아니라 222동 평균선 라인까지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나마 좀 고무적인 건 이런 거죠. 파형들이 이렇게 전환 시그널이 자꾸 들어온다는 것들이 큰 의미가 있어요. 만약에 이게 이 밑에서 돌았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계속 골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좀 다르고요. 또 제가 리포트 드릴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포워드 가이던스가 잘 나오고 있다는 것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자, JW 중해제약도 한번 살펴보시죠. JW 중해제약 같은 경우는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 드렸지만 매출과 영업이익 부분은 꾸준하게 늘어나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매출은 조금 늘어나고요. 영업이익도 조금씩 늘어나는 부분이니까 YY 대비해서 대폭적인 성장은 아니에요. 대략 한 7%뭐 이 정도의 성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주가가 많이 조정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고점 대비해서 원래 이 종목 같은 경우는 4만 원 정도를 보고 가야 되는 건 극히 정상적입니다. 근데 지난해 이슈가 좀 있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중국에서부터 들어오는 원재료가 좀 쇼티지가 났다든가 그하고 또그 뭐예요, 그거. 리베이트 사건 때문에 뭐 벌금 부과받은 그 사건으로 인해서 그냥 쾅 떨어져 버렸지 않습니까? 그런 사태가 벌어지지 않는 이상은 제가 볼 땐 우리가 길게 보면 4만 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벌 수 있는 종목이고 현재 흐름 자체도 상당히 좋고요. 제가 거래하고 있는 곳하고도 좀 물어보니까 아주 괜찮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뭐 영업 자체가 큰 문제가 있는 부분은 거의 없고요. 그래서 사상 최대 매출과 최대 이익을 연간 동안 기록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이게 전년도도 갱신하고 하는 모습 이게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매년 성장하는 거, 매년 성장하는 모델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고요. 2024년도의 고점, 2023년도의 고점 정도는 우리가 올해 충분히 보고 갈 수 있으니까요. JW 중위제약도 우리가 매수 포인트 잘 잡으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공략 포인트 잡고 가셔도 괜찮겠다라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수익을 한번 냈었지 않습니까? 그죠? 기억이 나시죠?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도 JW 중해제약 갖고 여기서 매수 잘 수익 냈습니다. 한번 와가지고 보면 어떻게 돼요? 이 매물하고 부딪히잖아요. 그렇죠? 이 구간이니까 채 눌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요걸 뭐 차익 요거보다는 여기 다시 한번 또 자리 잡는 모습을 보이겠죠. 한 번에 끝나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자리를 잡고 가는 모습이 중요하다. 그래서 여기서 매수 포인트가 맞습니다. 기술적으로는. 자, 61이평 윗잔 아니겠습니까? 거기 시그널 들어왔고요. 오늘이 첫 시그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 보고 매수를 하고 가는 것들이죠. 자, 보고 가시면 어디까지 봐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작년보다는 성장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큰 문제는 없고 사실 여기 떨어지는 구간에 나타난 게 그거예요. 쇼티지하고 원재료 소치지하고 저 쉽게 말하면 그거 뭡니까? 그 벌금 부과받은 거. 그 부분인데 그 부분 때문에 훼손된 거니까 잘 가고 있다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중간에 어떤 일이 있어도 여기 있다는 충분히 우리가 보고할 수 있죠. 그래서 기본이 4만 원이고요. 이 4만 원은 무난히 제가 볼 때는 1분기 안에 갈 것 같아요. 그래서 1분기, 2분기, 3분기 가는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께서 한 번 정도는 이 윗단 여기까지는 중해제약은 JW 중해제약은 봐주시는 것이 극히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 머트리얼즈 여러분들 요거 지금 주가 계속 하방으로 내려가고 있잖아요. 자, 포인트 잡아드릴게요. 어디 잡으셔야 돼요? 지금 여기 한번 밑에 숫자만 볼게요. 영업이익률 YY 대비 증가되는 부분하고 성장하는 부분 여기만 쫙 볼게요. 그러니까 여기가 그죠? 전년 대비해서 QOQ 대비해서 어떻게 돼요? 이게 성장률이 계속 빠지고 있다. 전환되는 게 언제? 2분기잖아요. 여기가 포인트예요. 그죠? 자, 포인트면 포인트를 딱 잡고 우리가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2분기부터 전환이 오고 3분기 때 아주 좋은 예를 들면 매출 신장세와 영업이익률 이런 것도 다 겹쳐서 나타나니까요. 1분기에서 우리가 매수해 주는 게 나은데 지금 아직 시그널은 안 들어왔어요. 근데 오늘 정도쯤에 좋은 시그널이 잡히고 있으니까 분할 매수 지금은 들어가 줘야 되는 타임이 맞겠죠. 조정도 어떻게 돼요? 충분히 받아줬습니다. 아주 이쁘게 받아줘서 저 자리 또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 그러면 221이평 이평선 밑으로 잘 내려와 있습니다. 저거 보시면 알겠죠? 저 1분기 때가 가장 낮은 점이 형성되는 게 극히 정상이고 2분기 괜찮아지고 3분기 괜찮아지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해야 됩니다. 그것만 좀 보시고 가야 되고요. 그리고 이런 거 있잖아요. 좀 전년 대비해서 YY 대비해서 움직이는 성장폭이 이렇게 되잖아요. 그 부분만 좀 잘 체크하고 하시면 좋고 오히려 2025년도 성장률이 올해 나타나는 것보다 조금 더 안 좋게 나오고 있는 모습 확인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포인트 잡을 때 오늘 잘 생각해 보시고 지금부터 조금 해주세요. 지금 소에 대해서 사람들이 잘 안 보고 있는데요. 지금 다 이상한 거 보고 있잖아요. 그죠? 거기에 먹을 게 많지 않고 마음도 상당히 불안하다. 매수 잡기도 어렵고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그렇죠? 여기 보이면 매수할 타임이 몇 번 있었죠? 여기 이날이 매수할 타임 되고요. 여기도 되고요. 여기랑 여기 둘 중에 하나고요. 여기도 오늘 그렇죠? 잘 들어왔습니다. 오늘 뭐 시간에 다니까에서 플러스 시그널 나면 또 매수해도 되고. 자, 어쨌든 중요한 건 일봉이 어떻게 됩니까? 222 이동평균선 아래쪽으로 내려왔는데 앞으로 포워드가 있다는 뭡니까? 그 윗단으로 가는 모습 아니겠어요? 그러면 여기 정도는 충분히 우리가 보고할 수 있는 벼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행인 건 여기가 짧은 구간에 형성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부딪힐 확률은 없어요. 여기서 살살 끌고 올라오는 모습을 보게 되면은요 의미가 있고요. 지금 이평선에 기울기도 다 모여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뭉치죠.
그러니까 뭐냐면 돈이 모이는 곳, 거기서 에너지가 터지는 곳, 아래냐, 위냐. 아래보다는 위로 갈 확률이 훨씬 더 높다. 이미 아래는 보여줬다라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저 부분을 포인트로 잡고 여러분들께서 매수를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천천히 매수하십시오. 뭐 급하게 매수하시는 분들 뭐 제가 말 안 해도 급한 분들은 워낙 급하니까 동진쌤이 한번 볼게요. 이거 중간에 제가 리뷰를 한번 드렸기 때문에 내용을 설명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현재 여기만 볼게요. 매수 타임 들어왔어요? 안 들어왔어요? 안 들어왔죠? 요거 지금 4일 내내 음봉입니다. 그쵸? 자, 양봉 들어오기 전까지는 매수할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요거 앞에 봤던 그 하나 머티리얼즈 차트를 잘 많이 보세요. 거기처럼 갈 겁니다. 그러니까 며칠 더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타임은 조금 다를 것 같은데요. 그것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EUV 관련된 내용들 우리가 잘 진행하면서 좀 해야 되는데 그것들이 돌아가는 과정 속에 같이 한번 타임이 들어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자리가 어디냐면 누가 봐도 여기입니다. 37,000원 바로 아랫단. 여기 어딜 거예요? 여기 근처. 이 근처까지 좀만 기다리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게 걸어두셔야 돼요. 저도 가끔 며칠 전에 캠트로닉스 같은 경우는 제가 알람을 걸어둔 것 같은데 21,000원에 걸어뒀는데 시그널이 안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제가 수익 낼 수 있는 걸 여러분들 리포트를 못 해드린 거죠. 그랬더니 안 그래나 달라 여러분들도 매수하셨나요? 했더니 한 분도 대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내가 이렇게 미리 시나리오를 걸어두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이 종목을 매수하고 싶다고 판단이 들었으면 그 가격대에다가 매수를 걸어두는 겁니다. 매수를 걸어두는 게 아니라 이제 알람을 좀 걸어두는 거죠. 자, 그러면 그때쯤 돼서 다시 한번 시장 상황 확인하고, 때가 됐네. 그럼 그때 사야죠. 이게 계획적인 거 아니에요. 이게 플랜 아니에요. 공부도 플랜을 짜가지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더 효율성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시험 공부 다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잘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런 개념을 좀 생각을 해서 여러분들도 투자할 땐, 투자는요, 저는 공부보다 더 중요하다 생각하거든요. 돈은 잃어버리면 돌아오지 않거든요. 자, 그래서 그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서 전략을 좀 짜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LX 세미콘하고 지금 그러니까 중해제약은 매수권에 들어왔습니다. 하나 머트리얼즈는 그리고 그거와 다른 분위기보다 동진세미캠이다. 오늘은 조금 패턴을 좀 다른 것들을 설명을 드린 이유 중에 하나는 각기 보는 포인트가 다 다르다 이겁니다. 바로 예를 들면 다음 분기부터 봐야 되는 거, 앞으로 두 분기 후에 봐야 되는 거 이런 개념들이 다르니까 전략을 잘 설정해서 가는 것들이 상당히 중요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인텍플러스가 첫날 터진 거 아닙니까? 요거 같은 경우는 여러분 자 익절 관리 프로그램으로 진행을 하시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겠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거의 제가 2, 3일에 하나씩은 탕탕탕 잡아드리는데 이게 잘 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 생각하시면 좋아요, 댓글도 이렇게 수익 좀 나시고 그러면요. 잘 됐다고 좀 올려주시고 그러면 주셔야지 저도 없고 구독자도 많이 들고 많은 분들이 좀 관심을 갖지 않겠습니까? 구독자분들이나 회원분들이 그런 것들은 해주셔도 괜찮은 겁니다. 그죠? 늘 여러분 투자의 판단은 여러분들이 잘 내리셔야 되고요. 저는 뭐 이걸 사라 마라 이런 게 아니라 매수는 이렇게 하고 이런 거 좋고 이렇게 보는 거다. 위주 쪽이 더 많죠. 그래서 밋밋할 수도 있는데 이게 극히 정상입니다. 최근에 방산주 관련된 거 이번 주 내용이 상당히 중요하니까요. 매일같이 모니터링 하시기 바랍니다. 여차하면 던져버려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큰 도움 되셨을 거라 생각하고요. 늘 여러분들 투자 생활을 위해서 투자 리포트 멋쟁이 머니케어 뉴스 케어맨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